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오전 6시 21분입니다. 자, 다사다난했던 4월이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변을 한 번 더 돌려보시고, 우리 이 투자적 세계는 잠시 또 뒷전으로 밀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가 29일 토요일자 뉴스가 있네요. 뉴스 보고, 시작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물가지수 상승폭 다소 둔화. 네, 그죠. 당연히 둔화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고요. 그럴 것이다 라는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그 자체로만 보고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기도 해요. 매매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그 작은 범주를 탁탁탁탁 멋지거나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실한 정보와 이제 그럴 것이다 카더라 정보가 있잖아요. 그죠? 카더라는 찌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5%까지 불과 1년 반, 2년, 1년 채 안 됐죠. 1년 만에 거의 5%까지 인상을 시켜버렸고, 그것에 따라서 물가가,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고요. 그것 때문에 물가가 잡히는 것도 사실상 거의 뭐 더하기 빼기 원리니까, 1참수의 원리니까요. 걔는 확실한 거죠. 그래서 둔화되는 것 맞는 거예요. 그죠? 둔화되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호재성이 발생이 돼서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거는 찌라시죠. 그리고 이제 언제였지? 우리 그 SVB 뱅크 그게 이제 파산이 되면서 연준에서 돈을 또 많이 풀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때까지 1년 동안 했던 긴축량의 절반 정도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에는 안 풀렸지만 실제도 그때 뭐 어느 정도 풀려버리면서 그것에 대한 이제 상승세가 반등세가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풀고,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잡아내고 미국 정부에서 풀고, 그래서 정부의 빚은 감당이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미국입니다. 미국. 네. 선행지표 5개월째 하락, 경기 상저하고 불투명. 상저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가을을 저점을 보고 있었어요. 그죠? 네. 그래요. 네. 그때 시나리오 걸쳐 막자 가고 있죠. 그죠? 여름 정도, 봄 정도 꺾여서 가을, 겨울 정도 저점을 찍고 살면 좋은 기회가 날 거다. 거의 그대로 질러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내년 4월 5만 달러 갈 것이다. 내년 4월? 내년 4월? 글쎄요. 내년 4월은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5만 달러는 그래도 6월 사거리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너무 요즘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근데 조심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네, 그거는 100번 말씀드려도 네, 부족함이 없고요. 네. 이게 이제 빈부격차 극심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자, 치킨값 떨어지고 있고 땅값. 자,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은요, 건축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땅값이.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 땅의 중요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만큼. 물론 땅 위치 중요하죠. 입지 중요하고 인프라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이 가까워야 되고 학교가 가까워야 되고, 사실 직장을 꼬지 꼭 연봉을 또 1, 2천만 더 받기 위해서 좋은 데서 다니고. 그죠. 지금은 그렇고요. 물론 나중에 또 시간이 또 지나서 그만큼 또 사람이 많은 것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고평가가 됐었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고평가 됐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강남 서초 이쪽도 저는 약간 약반등, 사실 올 봄에 약반등 할 거라고 했죠. 작년 말쯤 경매 같은 것들 사셔도 된다. 그렇죠? 반등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보는데, 얼추 정상화는 됐다고 봅니다. 건축비는 얼추 정상화가 됐고요. 얼추 정상화가 됐다고 보고 봤었고, 보고 나기보다는 지금 봤었고, 지금 약간 반등 시즌이니까 이제는 못 버티는 물량들이 다시 한 번 더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고 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싸지는 가격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이런 관점에서 하게 된다면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팔 수 있다면 좋겠죠. 단타라는 건 주식 그게 가능하지만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사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요게 한 번 더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는 부분이에요. 전 주식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남아 있을 거다. 근데 이 가격대는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괜찮다. 근데 여기서 사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 산 거보단 낫잖아요. 그죠? 여기서 내가 그냥 절대 사면 안 된다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한샘을 사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전세 부분이 더 문제가 더 이슈가 되면서 그게 더 싫거든. 불안한 게 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각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되겠죠. 네, 이제 대구는 미분양 이미 다 이제 반영 다 된 부분이고요. 엄청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대구도 내년부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사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참 볼 것도 없고 지금은 참 그래요.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중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 다 바뀌어지는 그런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네. 참 애매한데 이 달러 같은 경우는 뭐 한쌤이 거의 시황이 거의 뭐 디테일하죠. 과거에 이제 여기서부터 비싸다 왜 사냐 미쳤냐 저 머리 총 맞았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절대 여러분들이 달러 사지 않게 말씀드렸고 여기 중간 작은 지지 한 번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달러가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1300원을 전후로 박스권 움직일 것이다 라고 실제로 움직였었고 요 뒤로는 제가 예상을 조금 못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잡아내기 되게 힘들어. 물론 이런 식으로 움직였지만 그래서 이제 요 반등이 나오고 요 조정과 요게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어요. 요거 확인하고 하고 1360원 정도까지는 달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일단 136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1360원에서 빠질 건가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1500원 20원대를 확인해 버릴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1500원대를 좀 각오를 좀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1360원에서는 장을 한번 먹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관점에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가격이면 글쎄 요거는 좀 불편해지긴 하는데 일단 1500원 바로 이렇게 강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천천히 올라가겠지? 그리고 떨어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 편이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일단 좀 실제로 매매하는 입장에서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안 하시거나 아니면 박스권을 그리셔가지고 빠지면 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꼬여있는 상태에서는 자꾸 뭐 더 갈 거다 뭐 오를 거다 이렇게 추측성 매매는 웬만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아요. 네. 테슬라 150불에서 반등 가능성 150불 오면 사봐라 말씀드렸죠. 그죠? 네, 테슬라 151달러인가요? 뭐 이 정도면 오차범위에서 좀 맞았다고 좀 정량 인정해 주세요. 네, 150달러 너프하게 봤으니까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빠졌을 때 사시는 게 맞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럴 때 사야 익절이 나가고 관리가 되고 리스크를 줄여서 첫 스타트를 좀 편하게 찍어갈 수 있다고. 어쨌든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한 1700 정도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170 정도 170 살짝 넘어가면 또 한번 저항을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번에 많이 올랐어요. 나스닥이 또 한쌤 또 요거 더 먹는 악플 달리는 소리가 뒤에 막 들어오는데 어쩌겠어요. 그래도 나는 소신있게 갈 겁니다. 자,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조정이 나왔었고 제가 여기서 익절하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안타깝게 못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이요. 제 편하게 요점 됩니다. 손실은 역시나 익숙해지지 않죠. 요때랑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거든. 그런데 13,600 정도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13,600 정도까지 열어두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확실한 건 이제 항성 추세가 좀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항성 추세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렇게 강했다가 저 작은 추세 하나 깨지고 옆으로 갔다가 이제는
횡보성 채널 옆으로 가는 채널을 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작은 부분에서. 그러면 여기서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러프하게 하겠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좀 그냥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 라인을 강력하게 터치를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그걸 좀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터치를 하게 돼 버린다면 우리가 이제 그 나스닥 상으로 이제 마지막 피날레죠. 피날레로 이제 14,000을 볼 가능성이 오픈이 되게 돼요. 14,000 아주 강력한 장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못 넘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넘어가도 이제 크게 빠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그냥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노선. 14,000,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올릴게요. 14,200 정도 되네요. 네. 마지노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거리도 많죠? 강력한 장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요즘 이제 하도 이제 미국의 정시가 안 좋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우리 세력 형님들이 그죠? 숏을 잡아먹으려고 올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그런데 자꾸 움직이냐 왜 이렇게. 네, 조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확실한 정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취업과 실업수당, 연속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 공실이 20%, 30% 가깝게 되고 있는 부분. 그럼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건 요때 이제 그 연준에서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빠지면서 파산이 되면서 돈을 풀어버린 거야. 그 돈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마지막 건 이제 쇼스퀴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크게 오차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기술적 지표로서는 볼린저밴드 하단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숏포지션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청산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욕심을 조금 부려서 청산을 못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죠? 항상 사셔야 했던 부분이고, 추세 라인은 요거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 깨질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망가셔야 하는 게 맞아요. 요거가 깨질 때는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한 선 하나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두고 봅시다. 지금 5월 초죠. 5월 5일날 또 연준의 금리 인상 이벤트도 있으니까 그때가 또 변곡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봐요. 뭐 파시는 거야 나중에 파셔도 되겠지만 지금은 절대 사셔는 안 된다. 좀 마지막을 가더라도 절대 사셔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삼천리를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지금 뭐 이유 없는 하락이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하지만 이유 있죠? 이유 있는 하락이에요. 삼천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천리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삼천리를 1월달 넘어가서 이때쯤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한 46만원 정도까지, 요 정도 라인이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당시에 이거는 무조건 빠진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세력들 이거 물량 상당히 많이 털고 나갔다. 그리고 이 설거지 차트, 이런 모습이 거의 설거지고, 얘가 이런 애들이 깨지게 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올 여름에 16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15만원 아래에서 실제로 단타 시장도 내드렸고, 그렇죠. 15만원 아래에서 단타 시장 내드렸고, 또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제가 요 자리에서 사시더라고요. 거래가 탁 들어오는 거 보고 사시더라고요. 그럼 요렇게 되면 이제 19만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반등할 여력, 거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세력의 매수일지 개미의 매수일지 알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개미의 매수일 가능성 또는 이제 세력이 그는 악질적인 세력들이 남아있는 잔고청 정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20만 혹해서 넘어가게 되면 물리신 분들도 그때는 다 도망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거 뭐라고 하지? 그 신용융자 다 털려주셨을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걸 거예요. 그죠? 예정된 하락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가선 안 될 자리를 가게 되면 이런 결과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거래가 없다라는 건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뻥뻥뻥뻥 싸게 팔아도 사람들이 안 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되게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뭐 누군가 또 공포심을 유발한다고 또 욕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왜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데 주가가 오르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거든. 돈이 쪼그라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긴축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경기가 안 좋아서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이거는 아주 악질적인 무언가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나스닥과 더불어서 같이 반등을 좀 했는데 고점을 좀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은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나스닥 고점을 넘어갔고, S&P 같은 것 경우도 S&P 살짝 다시 볼까? 나스닥은 일단은 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고, 하하,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걸 하나 그리려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한세미 시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야. 넘어갔기 때문에. 동겨볼까? 오케이. 14,100, 200 사이가 맥시멈 최종 목표가가 되겠네요. 그럼 바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5월 6월 쪽으로 해서 꿀렁꿀렁꿀렁 하면서 치고 빠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 이제 확실한 걸 하는 말씀. 확승한 거는 12,000대 올 거예요.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이게 얼마를 가든 12,000대 올 거다. 반토막은 난다.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그거는 확실한 거. 아휴, 참. 이게 이렇게 악질적이에요. 여기가 메이저 저항대거든. 네. 여기가 메이저 저항대예요. 자, 네, 일단 비트코인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보고, 그리고 원달러, 원화 쪽으로 넘어가서 비트 쪽에서 체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죠? 작은 변동. 우리가 이제 지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복습을 하면서 들어가야죠. 그죠? 16,000불 때 단타를 칠 거다. 16,400이었나? 제 기억이 600이었나? 기억이 안 나요. 요 정도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지면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깨지면 단타를 칠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약간 높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정정을 해드렸죠. 우리가 여기에서 작은 역회된 숄더가 다이버전스가 등장하고 있다. 공식이에요. 요거는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래가 터지고 횡보를 하면서 추세가 약해지죠. 떨어지다가 거래가 터지는 게 뭐다? 일단 멈춰. 공식입니다. 한쌤이 공식 일단 멈춰. 그리고 거래가 줄어들어요. 거래가 줄어들다는 건 저항이 약해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적어진 상태에서 저점을 높이고 반등할 때 천천히 거래가 증가됩니다. 이렇게 도도도도도도. 그렇죠. 그러면서 돌파하는 양봉에서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쪽에서 내가 잘라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건 익절로스로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A, B, C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익절로스라는 것은 일단 덜어주시는 거예요. 덜어내고 요 구경하고, 그러니까 덜어낸다는 건 다 팔든 말든 관계없어요. 적당히 덜어내시고,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쪽 이탈만 되지 않으면 적당히 덜어내고, 이걸 구경했죠. 그죠? 얘가 만약 그래서 말씀드린 여기까지 가게 되면 돌림목에서 단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먹어도 이 기회가 온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상당수가 그래서 매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고 해서 여기서 롱을 쳐버리면 이거에 털려버린단 말이야. 마진은 그렇거든요. 뭐 투자하시는 거는 별개 좀 변동성이 적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 마진이나 뭐 그런 거 하실 때는, 이게 스캘핑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실 때는 무조건 기다리셨다가 이 자리 아래에서 매물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쫓박으셨던 분들 괜찮아요. 그죠? 여기서 잘라주라고 말씀드렸죠. 잘라주시라. 관리하셔야 된다. 그죠? 한 번 더 빠질 때 거래가 또 들어오죠. 공식이에요. 빠지다가 거래가 들어오는 거 공식이에요. 공식.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지면서 거래가 들어와요. 빠지면서 거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요때가 요 평단입니다. 그렇죠? 령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로 반등이 또 진행된 상태에서 주말에 여기까지 왔다가, 토요일에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큰 변화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뭐 잔잔하게 움직여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움직임은 여기서 예상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다리려고 한다 그러면 2800, 다시 합니다. 23,400 정도에서 작은 반타타점이 한 개 생길 수 있겠구나. 오케이. 요거 오케이. 그쵸. 요거 오케이. 그리고 한쌤이 알트보다는 비트가 그나마 비트 쪽이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이고, 그래도 저는 비트는 별로 그렇게 지금은 적극적으로 사고 싶지 않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는 큰 투자적인 관점에서 살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 때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사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사라고 말씀드렸지만, 한쌤 매수는 여기였어요. 그쵸? 여기, 잘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체결됐나 모르겠어요.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 시황을 내는 자체가 지금 상황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트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사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사지 않고, 만약에 여기서 5개의 파동이라고 할까, 조정파로 다 확인을 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요쯤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단타를 한 번 더 진행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가는 거 오히려 더 불쾌해진다. 올라가서 불쾌해진다는 사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또 좋은 자리 오니까. 아시겠죠? 숏각은 숏도 함부로 치지 마시고, 지금은 나스닥 고점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무조건 옵니다. 진짜 무조건 오는데, 이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빨리 올 줄 알고 숏을 보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치고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 있으니까 숏 포지션을 조심을 하시고, 충분한 저희 공방 스터디 분들에게는 충분한 이제 여유라고 할까요? 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네, 그렇고요. 비트코인은 돈이 좀 몰리고 있다. 헤데라. 자, 오늘 헤데라에 대한 시황을 드렸었는데, 저희 스터디, 네. 스터디 글을 올리지 말아달라, 관심이 없다 하셔서 올릴게요. 일단 안 올리자. 제가 제 말의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편하시더라도, 한쌤이는 이런 매매 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하시고, 좀 좋은 정보 아닌가? 참고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헤데라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요걸 봤으면 제가 잡았을 텐데, 못 봤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잡주들이. 자, 여러분들이 거래가 폭등하잖아요. 이렇게 폭등하고 상승했을 때 그 되돌림을 노리는 거. 이게 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룰이고, 그냥 이런 것들 보면서 다음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잡아봐야지. 그죠? 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야. 이걸 지금 살까요, 팔까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내가 다음에는 이런 것들 한번 노려봐야지. 7, 8.6일 겁니다. 아마 조정파니까. 근데 이제 뒤늦게라도 우린 번트라도 쳐서 다행이라고 하는데, 7, 8, 6이죠. 그죠? 이런 잡아보시는 거예요. 네. 이 뒤에 움직임을 예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 뒤에 움직임은 예상할 필요 없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강력한 반등이 상승이 나오게 되면 보통 7, 8, 6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50% 근처에서는 저항이 많이 나와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는 외우시면 돼요. 거의 다 성공을 해요. 요거만 노리시면 다 돼요. 그러니까 사서 그냥 조금만 2%만 반등해도 30%를 팔고, 절반쯤 되면은 50%쯤 오면 반 이상 팔고, 나머지 물량 저점에다가 다 로스컷 세팅해 두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제 헤데라에 대한 공식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헤데라. 네, 그죠? 오늘 있어서 헤데라. 네, 그죠? 아니야, 이거는 가려야 되겠다. 보이네. 다른 게 보여서 안 되겠네.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못 잡으셔서 5분 만에 딱 그 자리를 주고 반등해버렸기 때문에 못 잡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공부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 자리였어요. 요 자리. 제가 최대한 85 전후라고 말씀드렸던 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였는데, 실제로 반등이 이만큼 등장했어요. 그럼 이거 먹고 도망치셔야 되는 거야?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그죠? 충분히. 그죠? 보여드릴게요. 자, 85 전후. 그죠? 85 전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요때 말씀드렸으니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85.3에서 반등이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늦습니다. 이건 늦었습니다. 이미 이거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타점을 잡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또 우리는 또 공부용으로 봐셔야 되겠네. 제가 여길 봤던 거예요. 61.8%. 61. 그냥 공식이죠. 그죠? 공식이다. 786 아까 786이라며. 뭐 제 맘이에요. 왜 이런 영어 비밀까지 다 말씀드려야 될 필요는 없잖아. 말씀드릴까요? 그럼 스터디방 오셔야 되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차트를 오래 보다 보면 생기는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용도죠. 이렇게 나왔을 때 한 35분 정도 넣혀볼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첫 번째 웨이브 있잖아요. 조정파. 이걸 보고 그 다음을 감을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하긴 그런데 여기는 지금 61.8도 아니고 786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반대 한 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럼 이게 628을 깨버렸네? 그리고 여기까지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봤어요. 여기까지. 어때요? 여기까지 봤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그 다음 조정파의 비율이 어디쯤 올 것인가라는 걸 감을 짐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8.6 정도까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 물론 618에서 시그널이 나오죠. 재밌죠, 그죠? 시그널이 나오지만 여기까지 와야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난 여기 기다릴래. 기다림에 대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도 지금 첫 번째 조정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봤으니까 얘를 봤으니까 그럼 이거 관점에서 반등파가 등장을 했고 요것에 대응되는 파동은 78.6이 좋을까 61.8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61.8 정도가 신뢰성이 조금 높아지겠구나 라고 해서 61.8에 대한 되돌림을 놀려보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이번엔 언제는 어떻게 될까? 이건 공부용이죠, 여러분들. 강의 영상이 돼버렸는데 저희 스터디홈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걸 다 봤으니까 이걸 다 봤죠, 그죠? 이번에 이걸 다 봤으니까 이번에 빠지는 건 786까지는 일단 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786, 그러니까 84.5 정도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84.5를 오게 되면 이 매물들도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게 되면 요거는 이제 반등만 주고 좀 썩 좋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또 크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매물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앞에 거 안 건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차트 보실 때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잡고 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 반등은 그러니까 숏 잡은 분은 청산하셔야 될 자리가 맞죠, 그죠? 스캘핑적으로 벌리면 하단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 건드리게 되면 조금 불편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추세 라인 여기 한 개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라인 하단에서 기술적 분석 반등 정도 노리는 게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반등을 잡았는데 이렇게 등장을 했어. 그러면 이제 상단 추세가 잡히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 체크하고 여기서 배팅이 들어가요. 끝에서. 요거는 손절이 짧으니까. 그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고, 부정적인 요소는 거래가 들어오고 거래가 좀 줄었대요. 그죠? 그런 것들은 부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죠? 어쨌든 헤데라는 그나마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낚시성 매수, 그죠? 기다렸다가 탁 물고 들어가는 매수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먹을 만한 움직임이 있었던 부분이고, 한쌤이 그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다? 잡았다? 뭐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전후면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또 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항상 그렇게 매매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더 갈까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빙이 나오면 내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봤었을 때는 이게 무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원하는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 이하에, 3천만 원, 3,100만 원, 3,200만 원 이 자리 조금 이하일 수도 있고, 그죠? 기다리는 거라고. 저는 여기도 아직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격대를.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왔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열어두고 있다는 건 가능성을 조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험 자금을 들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 주봉 차트를 보고 절대 사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조정이 나올 때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큰 이제 하락장이 시작이 될 때라고 할까요? 하락장이 진행이 될 때라고 할 때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참 그렇게 볼만한 공부할만한 하락장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랑 여기. 그래서 지금의 이제 반등의 모습이 여기처럼 진행이 될 거냐, 지금 이쯤 위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가 되는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이쯤 와 있고, 이게 더 쇼팅이 나왔을 때 이 조정파가 나오면 한 번 더 반등을 이렇게 쭉 빠져서 여기서 잡아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 더 쭉 그냥 침체 쪽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뭐 그냥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지금 비트코인 위치는 이쯤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쯤 된다. 제가 예전에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작년이죠. 말씀드렸을 때 비트코인 위치가 이쯤 된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었어요. 이쯤 된다. 그래서 5만 달러 갔었을 때 2년 전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고 반등을 주고 이렇게 빠졌는데, 이거 한화니까 그렇고 외환 여기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반등을 잡아먹고 실제로 여기서 오늘 반등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거의 뭐 확신하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나올 거니까 나중에 전량 청산이라든가 수익금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나오게 되면 도망가시는 가능성이 없고,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뒤에는 이런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반감기고 나발이고 가냐. 시장에 돈이 없거든. 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 쪼그라드는 상황이라고. 그죠? 그래서 그게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 그래서 또 슈팅해줘서 4,400만원, 500만원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지. 4,400, 500을 줄 거라고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할 거예요. 4,400만원 갑니다. 사세요. 그러니까 갑니다. 사세요라는 말은 한세은 못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다칠까봐. 선수들을 먹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네. 오늘은 다른 거 살짝 좀 보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립토커런시 오랜만에 여기 왔네요, 그죠? 자, 여기 오랜만에 와가지고 조금 낯선데, 코리안 없나요? 한국어.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더라? 바이낸스가 거래량 제일 많고 당연하겠죠, 그죠? 코인베이스는 크게 거래량이 없네요. 바이낸스가 제일 큰 거래소니까 크라켄, 네, 그 정도.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이제 도미넌스입니다. 네. 도미넌스 차트가 어딨지? 도미넌스 보는 게 있었는데, 여기 있네,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된다는 거는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보통 보시면 2017년 3월에서 2028년 1월 이때 비트코인의 대상승장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상승될 때는 보통은 보이면서 올라갈 때는 보통 하락장의 시작이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떨어지면서 2021년 1월부터네요. 상승장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들이 불안하다는 건 여러분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비트코인을 대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당시에는 60% 정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50% 정도 되네요. 옛날보다는 도미넌스가 많이 빠지지 않았느냐. 당연하죠. 알트코인 많이 생겼으니까. 그쵸? 맞죠? 뭐 그 잘 나가던 우리 리플 형님도 뭐 이때는 막 그 어디 갔냐? 막 10% 넘고 그랬었는데,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막 추월한다 막 그런 이슈가 나올 때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요것도 재밌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요건 없나? 자,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여기는 좀 슈팅인 것 같고, 이렇게 그림도 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좀 예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들 조금 포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차트를 볼 때. 무빙이 여기에 휩소라던가, 뭐 약간 좀 불편한 그런 무빙이 생겼다면 이렇게 보는 그런 성향도 좀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성향에서 체크하는, 가능성만 체크하는 부분이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미넌스가 지금 추세를 라인을 넘어갈 가능성, 그죠? 넘어갈 가능성이 좀 있어서, 비트코인만 독주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럴 가능성은 있겠다. 60% 정도까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은 지금은 별로 안 건드렸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 하나씩 튈 수는 있겠죠. 그래가지고 비트는 알트가 빠지면서 비트가 톱성 대폭을 하면서 4,500을 볼 것인가, 5월달에. 그리고 이제 5월달에 고점을 좀 보고, 또는 뭐 비트가 또 반감기 이슈라든지 뭐 ETF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비트코인 혼자서 이제 쭉쭉쭉쭉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아까 뭐 누군가 기사에서 봤던 5만 달러 가능성, 내년에 가능성 5만 달러는 충분히 유효 사거리에 있습니다. 5만 달러 유효 사거리 있는 부분이고, 다만 그 5만 달러를 가는 과정 속에서 유효 사거리는 갈 거다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이렇게 쭉 5만 달러를 갈 거냐? 그럼 그냥 쭉 5만 달러를 가게 되면 뭐 더 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냥 갔었을 때 이게 모양새가 좀 그렇거든. 그래서 갔다가 뭐 조정팔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줘야 이게 건강하고 나중에 10만 달러까지 또 보고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글쎄요. 네, 그냥 바로 5만 달러 이상 가는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여기도 그리고 하나 더, 네,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게 주기라고 하죠. 비트코인이라든지 차트들에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 그래서 그 주기가 있는데, 그 주기 안에도 반 정도의 또 주기가 또 존재하고요. 그죠? 반 정도. 현재는 지금 주기 요렇게 보는 게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기에 또 반이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주기에서 반을 도달을 하고 나면 이 다음 주기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이 주기만큼 오를 것인가? 그죠? 여기 횡보했던 주기가 있고, 그럼 여기도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박스거 이렇게 됐으면 이것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좀 개소리인가 싶긴 하겠지만, 그죠? 이건 하락. 그러니까 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톡톡 치다 보면 이게 주기성이 완벽하진 않아요. 시간에 대한 건 인력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이쪽 주기가, 다음 주기가 있었을 때 이 자리가 고점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이거 이평이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한 투자 하시고요. 뭐 악플 달려도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뭐 여기서 사라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 여기서 사라는 말 못한다.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33,000에서 35,000 사이는 한번 바라볼 가능성은 있다. 그 나스닥도 지금 14,000을 바라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작은 그런 거에 따라서 사실 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가능성 때문에 전재산을 몰빵해서 그걸 먹겠다. 그거는 이제 그 임창정 씨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임창정 씨랑 똑같은 거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좋은 흐름이 왔을 때 그때 베팅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시기가 온단 말이야. 이럴 때. 오케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